안녕하세요. 주식거부입니다. 매일매일 지겨운 장만 계속되는군요. 거래량도 없습니다. 보시면 거래량도 없고 워낙 거래층이 얇다 보니까 조금의 매수나 매도에 더 등락폭이 심해지고 받치는 세력, 던지는 세력도 밋밋하고. 자, 이제 조금 은행 쪽 문제들이 진정되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조금씩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인프라코도 마찬가지고요. 돌림방 어제와 오늘 되돌려놨죠. 그죠? 딱 그 자리 다시 제자리가 떠났어. 그런 거 보면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3월 14일 이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날까지 올라가야지 위 천정이 뚫리는 것 같아요. 자, 이날이 언제가 될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마지막 4Q보다는 올해 1Q 실적이 좋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 따라가 다시 던질 거예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자리, 올해 2월 8일부터 끄집어 올렸던 요 양들을 다 소진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기서 던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던질 자리가 다 소진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약간 줄었어요. 약간 줄었는데, 자, 여기서 한번 갈림길에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공방을 계속하면서 소화, 던지고 매도 매수 매도 매수 했는데, 요날 2월 8일부터 끄집어 올렸던 양을 다 소화했습니다. 다 소화했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끄집어 올렸던 거 다 소화시켰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매도보다는 매수가 많아져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받치고 있는 이해들이에요. 이게. 네. 매수 요거 받치고 있는 것들이 저점 바닥에서 사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사는 것들이기 때문에 끌고 모을 거예요. 여기 한순간 끝나고 나면은 리바운딩 합니다. 자, 그게 언제까지냐 이러면 저도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단지 차트상 분석을 하다 보면 3월 14일 화요일 이날까지 끄집어 언제 올라갈,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하지만 하방은 없습니다. 상 쪽으로 열렸는데 요 날까지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1차적으로 어저께 한번 시도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그때 빠지죠. 밀려버리죠. 요때 다 틀립니다. 요때 틀리는데 저희들은 그나마 개인들은 매집을 하고 있어. 그죠? 여기 한번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끌어올리면 또 개인이 던지겠죠. 단기성 자금을 손이 익절하시는 분들 던질 거예요. 근데 끄집어 올라가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또 심하게 가면 이 장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떠날 만한 악재는 없습니다. 타이밍 보시 싶어요. 물론 종합주가에 영향을 오겠죠. 시장의 흐름, 전체 한국 증시의 흐름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기관하고 뭐 검투나이에 제가 어디 갔나 2차전지 쪽에 가 있을 거예요. 한 바퀴 돌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들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속 방송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등의 구간은 반드시 옵니다.
한 이번 주 정도만 지켜보시면은 정확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혹시 현대 두산 인프라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다린 자만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방이 밑에가 뚫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타이밍. 좀 사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쪽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요 한 달. 그건 한 3주. 저는 한 달 봐요. 한 달 보면 3월달, 4월 중순 1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반드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 위천장을 한번 뚫는다면 찬스입니다. 그걸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마음을 딱 잡고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HMM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내일 20일 내일이죠. 내일 스케줄상은 내일 발표하겠죠. 크게 나눠져 있는 게 재무 법률, 그 다음 또 하나 뭐더라. 하여튼 세 가지 신청서를 다 받은 게 재무와 법률, 그리고 회계인가? 제가 정확하게 또 갑자기 생각나네. 업체가 딱 선정하는데, 일단 매각 선정사는 제가 볼 때는 JP모강. 예, 그 다음에 주관사는 미래에셋이나 삼성증권이 들고 갈 거고, 그 다음에 회계는 삼정이나 3일 회계법인. 아마 그렇게 트리폴이 형성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제가 오늘 뉴스 중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매각 대상 산업과 해진공 지분 40.64 그리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 부사채 대주 아시다시피 2조 6천억 시총 10조. 자, 여기서 현재 15조에 달하는 현금 중 새로운 배 건조를 위한 자금을 제외한 돈으로 실질적으로 매각가를 낮출 수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현금 비중이 많으면 그 현금까지 인수대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현금을, 어저께 제가 방송한 내용 비슷한 일명상통한 이야기입니다. 컨테이너 계약한, 그것도 1조 한 5천억, 3천억인가 되고, 또 신조 지금 계약한 게 9척, 3척, 12척, 15척 돼요. 근데 거기에 돈을 써서 현금을 쓴다는 거죠. 그죠? 보유되는 현금을.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새로운 배 건조를 위한 자금을 제외한 돈으로 실질적으로 매각가를 낮추거나, 현재 남아있는 잉여 현금을 가지고 주가를 떠받치는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변수다. 방금 말씀하신 매각가를 낮추거나 주가를 떠받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선정사되고 인수회사가 정해진다면, 입찰을 하니까네, 어디든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지만,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SM, LX, 포스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를, 인수에 관심을 두고 있는 회사들. 걔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면은, 그때부터 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뉴스의 내용을 보면, 그것도 현재 제 댓글에 보면 언제쯤 주가가 갈까요? 하는데, 실은 저도 정확한 100% 장담할 수 없죠. 그러나 분위기상 흐름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글 내용을 봤을 때도
내일 일단 배당이 끝났으니까 내일이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고 확 올라가는 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분기점이 돼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결과에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그죠? 현재까지 이 회사의 결과의 산출물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이 양이 거래량이 없으니까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냥 흘러내린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게 보면 약간 꼬리를 털고 올라가죠. 악재가 없다면은 이런 차트는 계속 끄집고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반등의 모멘텀이 나와진다면 여기서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위로 전정을 뚫어요. 거기 내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뭐든지 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 사든 말든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결정이 나는데 질질 끌으면은 이렇게 흘러내려 버려요. 물론 이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 이번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평균가는 21,000 한 7, 800원 돼요. 그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한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익절하신 분도 없고 손절하신 분도 없어요. 단지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식 매매법에 흘러내린 거예요. 거의 한 7, 8, 한 80% 이상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물려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지 하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모티브가 하나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는 바로 반등입니다. 그게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선정사가 발표된다면 바로 입찰 공고에 따르는 뉴스거리가 화제거리가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인수업체에 대한 예상 인수업체들에 대한 화제거리들이 막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그런 한 주를 감망을 했느냐. 물론 배당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거래상. 자, 그래서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뭐 1.5% 오른다, 2, 3% 오른다, 감동받을 일도 아니고 끄집고 올라가서 요 고점에 올해 1월 말에 했던 24,250원 요것보다는 1차적으로 21,000원, 21,400원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반드시 거래가 동반되는 매수가 터질 것 같아요. 딱 2단계로 보시면 된다. 요거 딱 뚫고 바로 여기 요거쯤에 요거 뚫으면 요거 21,400원 뚫고 22,000원 올라타면은 바로 22,000원 올라타 버리면 22,600원이죠. 올라타 버리면 바로 치고 뚫고 올라갈 거예요. 자, 2단계 그때까지 그게 언제가 될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죠. 단지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전망과 분석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래가 터져야 되겠죠. 그죠? 얼만큼 이런 거래들이 터져 참 거래 참 개판입니다. 그죠? 이런 거래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죠? 뭐 내리더라도 200, 800만 주씩 300, 500, 막 이렇게 터져 나와야 돼요. 과연 이 지금 우리나라 부산, 한국 정치에 지금 이 답보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만한 거래량이 터져가 주가가 끄집어 올라가는 호재거리가 될 만한 건 흠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다려 보시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렇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21,000, 21,400원. 자,
이거 내일 하루마다 한 5, 6% 올라가면 내일 하루마다 뚫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CB와 BW, 회사채와 전환채와 연구채의 해결 방안. 이것이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요거에 대한 뉴스가 언제 나오는가 저도 궁금해요.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진짜 희망이 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인수 자체, 이 매각 회사의 딜 자체가 되지 않는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해결이 나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리고 반드시 그게 표면화돼야 되고 가시화돼야 되고 뉴스에 나올 겁니다. 거기 따라가 주가가 얼마만큼의 반등을 하고 얼마만큼의 가치를 평가받을지 이건 시장에서 물어봐야죠. 그죠? 거기 또 이 주가의 끌기가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회사채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밋밋한 반응은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임팩트는 지금 부채를 갖고 있는 회사채와 전환사채와 연구채 해결 방안입니다. 제가 거기에 베팅을 했던 거고 그 외에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애차식이 되는 건 전혀 없어요. 거기에 이 회사 주식에 베팅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니 발행된 주식량만큼의 회사채와 전환사채와 연구채를 들고 있는 요것이 이 주가에 반영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 해결이 난다면 그 반영되는 만큼 반드시 이 주가에 흡수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걸 제가 많은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매각사 선정되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 집 올립니다. 인위적으로라도 그 집 올립니다. 아마 그래서 아까 그런 뉴스가 또 나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 주가 관리 들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음고생 끝났고 뭐 배당은 밋밋하지만 다음 달에 배당도 받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제 이야기대로 21,400원, 22,700원 이트 두 군데 구간만 바운딩 된다면 24,000원은 의미 없습니다. 계속 전고점 뚫고 올라가지 싶어요. 자, 그때까지 또 내일이 될지 희망 회로를 돌려보겠지만 기다려 보시죠. 그거는 몰라요.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하지만 하방은 끝났지 싶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이 뚫고 올라가는 이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5,000원 받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프상을 보시면 바닥을 따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5,600원 7번에서 5,600원이나 700원부터 삼성중공업 매입하자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10% 밑에서 계속 담기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담을 수 있는 분들은 담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담기 시작하신 분들은 반드시 요 6,300원은 5,300원 5,400원 이거 바로 뚫고 올라가요. 제가 이거는 제가 장담하건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고점을 반드시 뚫습니다. 여기도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요 라인보다 더 밑으로 빠졌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지고 요 1월 초에부터 올라갔던 것들 다 팔고 물량 없습니다. 물량 뺏기지 마십시오. 이제는 누가 사도 사야 돼요. 이 주식이 망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이라면 이제는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들어왔다. 더 이상 뺄 물량이 없습니다. 뺄 물량이. 자, 그래서 뺄 물량이 없는 걸 억지로 빼다 보니까 공매가 심해진 거예요. 뺄 물량이 없는 억지로 빼야 되니까 공매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들은 더 이상 더 밑에 바닥에서 매집을 해야지 수익을 보는데 죄송하지만
이 애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공매를 치기 시작했다고. 요 5,950부터 공매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꼬집고 올라와서 5,300원, 5,400원까지만 매집 들어가면은 그 애들은 수익률이 있습니다. 최소한 10%. 자, 여기까지 아마 꼬집고 올라갈 겁니다. 5,400원까지 꼬집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 실질적인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타이밍이 들어와요.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뛰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모티브는 뭐냐? 회사 실적입니다. 회사 실적. 또 말씀드리지만은 올해는 흑자 경영의 원년이 되는 해예요. 거기에 저는 1Q부터 반응하기 시작해서 2Q까지 2Q에서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끄집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저께 말씀드린대도 올해 끌게는 반도체 전기가 한 바퀴 도고 나면 철강과 조선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타이밍이 곧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도 침을 흘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타이밍 본다면 삼성중공업 저는 들어갑니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흠이 정리되든 투코가 정리되든 저는 반드시 삼성중공업에 5,400원이 와도 저는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니 5,500원, 600원 기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거기서 20%, 15%, 20% 수익은 저는 온다고 보기 때문에 5,500원, 5,400원이 돼도 저는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간 걸 분명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린 부분이니까 5,400원에 돼도 제가 500원에 돼도 들어간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삼성중공 편안한 마음으로 행면 되시면은 뭐 조금이라도 더 사고 모아 놓으시면은 돈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됐고 호텔 신라. 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죠. 3월 16일 날 이게 바닥이었어요. 진바닥. 모르게 10% 거의 10% 올라갔습니다. 알게 모르게. 별 관심도 없다지만은 이거 보셨으면 지금 10% 수익 났다는 거예요. 그죠? 3월 16일이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주인데.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그냥 올라간다니까요. 아무런 그거 없지만은 올라가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바닥에서 사셨으면은 그냥 난 거예요. 안전하게. 근데 삼성중공업도 보면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험도 지금부터 시작이고 차트를 보시면 인프라 코드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밀리가 내려간다면은 내려갈 이유가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는 거고 한데 자,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보시면은 좀 힘들겠죠. 요 끝까지 올라간 데서 지금 팔고 내려오는 사이클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거는 저는 16,000원에 한번 무너질 것 같아요. 어,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 봅니다. 이 사이클이 이래 한 바퀴 이어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자, 요 지점과 요 지점이 바닥을 다지고 끄집고 올라갔을 때 내려가면은 심하면 요 지점을 다시 뚫고 밑에 내려가겠죠. 최저점까지. 근데 이런 것들은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을 때는 올라갈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점을 형성해서 끄집고 올라가. 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이런 거는 사놓으면 데미지를 내상을 적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살 때까지 내상을 다 입었다는 말씀은 저도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터닝이 요 분기점이었으니까 요 산문 매집에 들어가는 거 가보는 겁니다. 자,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제 방송에서 말하는 종목들은 현재 바닥에서부터 탈출하기 시작하는 종목들이라는 거. 그리고 계속 거기서 울건묶기 재탕 삼탕을 해먹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현명하신 분이라는 거. 복잡하게 다른 데 들어가서 2차전이나 반도체 들어가서 소갈이 안 하셔도 되고 따라잡다가
추격 매수하다가 물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재탕 3땅 우려먹는 회사의 종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한 사람이고, 또 그거로 자식에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 그러면 1차적으로 재무가 좋아져야 됩니다. 저는 재무가 좋지 않은 회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내일은 현재 지금 나스닥이 괜찮아요. 나스닥 자체가 지금 이제 좀 진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조금 아마 한 1포인트 이상에서 끝날 것 같은데, 나스닥이. 그러면 내일 2400선을 뚫을 끌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아마 아침 시초가가 2400을 뚫고 시작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종목들이 반응을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고, 험도 뭐 내일 그렇고, 인프라코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내일 아침에 시초가는 양봉으로 시작할 것 같네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당보하건대 끈기 있게 기다렸으면 반드시 수익을 가져다 드릴 걸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방송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